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 챕터에서 파트 2에 들어갔어요. 파트 2 시작하자마자 헝거게임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지난 챕터에서는 헝거게임 장소까지 이동하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고 이번 챕터부터 정말로 헝거게임이 시작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바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hike. 우리가 산을 타다 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I can hear the blade whistling towards me. 칼이 blade죠. 그래서 그 칼이 이렇게 막 자기한테 날아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대요. And reflexively hiked the pack up to protect my head. The pack 여기서 the pack은 가방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래서 본문 읽어보면서 산을 타다라는 뜻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다른 뜻으로 쓰였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take in 이라는 표현은 정말 아주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딱 기억을 할 것은 이 단어들을 개별로 봤을 때 take는 뭔가를 취하거나 이렇게 뭐 잡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in은 안으로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개별 단어의 뜻을 연상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take i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그런 것을 연상을 해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take in a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시청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take in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묵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자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take in 했다는 것은 또 이 take 해서 in 한 거니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또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개별 단어 뜻을 생각하면서 유추를 본문 문맥마다 유추를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어떤 풍경 따위를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를 시청하다 아니면 뭐 생각 따위를 받아들이다, 즉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뭐 숙박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을지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60 seconds to take in the ring of tribute or equidistant from the cornucopia. 이 cornucopia라는 것은 헝거게임 경기장 아주 가운데에 있는 뿔 모양으로 생긴 건물을 cornucopia라고 부르고 있어요. 헝거게임에서. 이곳에서 원형으로, 그러니까 원형은 중심에서 이제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다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원형이면 중심에서. 네, 그 cornucopia를 중심으로 해서 equidistant. 동일한 간격으로 트리뷰트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원형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take in 하는데 60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take in은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됐을까? 네, 이렇게 트리뷰트들이 이렇게 저기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 원형, 이 광경을 이해하는데 혹은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60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heck away. 네, away는 뭔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heck은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에 갔어요. 근데 숲에 길이 없어. 그래서 막 장가지들을 쳐내면서 앞으로 갈 때 그렇게 막 팔을 휘두르는 것이 heck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eck away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away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네. 본문에서는 about a dozen or so tributes are hacking away at one another at the horn. 여기서 그 코르누코피아가 뿔 모양으로 생긴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코르누코피아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the horn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about a dozen or so는 dozen은 12개, 12개가 다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2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이니까. 그 12명이나 그 정도 or so 그 말은 그 12명 정도 딱 12명이 아니라 그 정도 네, 그런 수의 tribute들이 hacking away at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밀림에서 막 장가지를 치는 것처럼 막 팔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그 코르누코피아에서 서로에게 막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르누코피아에 무기가 막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집어 들었겠지. 그래서 그거를 막 칼이든지 곤봉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을 막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한테 죽이려고. 네. tops. 얘는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게 쉬워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I'll deteriorate into helplessness and be dead in a week. tops. 네, 여기서 deteriorate는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into, helplessness라고 했는데 help는 도움이라는 뜻이고 less는 뭔가가 없는, ness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애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무력하고 뭔가 암담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무리 없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황이 악화돼서 서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tops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죽는데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맥시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아남아 봤자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tops는 최대한 맥시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3일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에 죽을 텐데 네, 최대 정말 맥시멈으로 살아봤자 일주일 후에 죽는다. 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ps는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의미도 위라는 최고점, 위, 최고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tarvation, serrated, botched, ill at ease.
hike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본문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I can hear the blade whistling towards me and reflexively hike the pack up to protect my head.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한 트레비스가 가방을 가지고 숲으로 뛰어가는 캣니스를 막 칼을 던지면서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칼이 날라오는 후후후 하면서 그 날라오는 소리를 자기를 향해서 그거를 들을 수 있다고 캣니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hike 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문맥상으로 가방을 들어 올렸다 라는 뜻밖에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크는 사실 등산을 하다라는 뜻도 산을 오르다, 그러니까 뭔가를 올리는 아니면 오르는 그런 뜻과 연관이 있는 단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를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또 있어요. 하이크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가방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같은 뜻으로 기장이 긴 바지를 질질 끌리는 그런 바지를 제가 만약에 걷는데 불편해서 축혀 올렸다고 해봐요. 네, 그것도 그런 동작도 하이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다 들어 올리는, 오르는, 뭔가 올라가는 그런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 bounty라는 단어는 현상금을 뜻하는 단어죠. 근데 그 코르누코피아라는 헝거게임 경기장 아주 가운데에 있는 그 건물 주변에는 그 무기들과 음식,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그것을 보고 캣니스는 바운티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는 현상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많은 양으로 하사되는 것, 뭔가 주어지는 것, 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운티가. 그래서 그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현상금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을 신고하거나 잡아다 주면 우리가 이 그 풍부한 보상을 하겠다. 많은 양의 담례를 하겠다. 네, 요런 그런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상금도 그런 뜻이니까 네, 바운티도 뭔가 큰 양으로 주어지는 것. 네, 그런 뜻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운티는 이제 풍부한 뭐 자원 요런 의미에서 그 코르누코피아에 있던 자원들을 바운티라고 부른 거죠. 지난 챕터에서 이 ascent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지난 챕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서 지금 인터뷰가 진행 중인데 그 MC가 그 피타가 충격 고백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Wouldn't you love to put her back out here and get a response? Caesar asked the audience. The crowd screams assent.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그 MC가 관중들한테 캐니스 무대로 다시 불러서 반응이 어떨지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막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뭘 하면서? assent 하면서. 네, 어떤 뜻이었나요? 네, 동의와 그러니까 agree, 동의와 관련돼 있는 그런 단어였죠. 이번 챕터에서도 나오는데요. There are murmurs of assent, and then to my horror, I hear the pack heading towards me. 지금 캣니스가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으면서 그 무리들의 소리를 막 들었는데 그 무리들이 그 중얼거리는데
동의를 하는, 어떤 사람이 뭘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to my horror 무서운 거죠. 자기가 숨어있는 그 방향 쪽으로 이 무리들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urmurs of assent, 여기서 assent도 동의와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본문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A stone's throw. 본문 내용과 같이 해볼게요. And here I am, a stone's throw from the biggest idiot in the games. 네, 이게 무슨 뜻이지? 쉽죠? 네, 이게 뭐 stone's throw? 뭐 돌에 던짐? 뭐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돌을 던졌을 때 닿을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from the biggest idiot, 이 헝거 게임 역사상 가장 최고로 idiot, 바보, 멍청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그 돌을 던져서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거리에 자기가 있다고 케니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stone's throw는 그만큼 짧은 거리를 뜻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brutish, brute와 ish가 만난 단어인데요. 이 brute는 짐승이라는 뜻이고 ish는 그런 것 같은, 뭐뭐 같은 그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뒤에 붙이는 애들입니다. 전미사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그냥 이슈를 보면 이런 거 다 그냥 기억하실 필요 없고 뭐뭐 같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는 짐승과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이 만났으니까 짐승 같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ish라는 그런 뜻을 이용해서 British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을 많이 생성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을 이용해서도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red는 빨간이라는 뜻인데 이 빨강이라는 뜻과 ish가 만나서 reddish라는 단어가 되고 이 뜻은 뭔가 불그스레한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색은 갈색인데 뭔가 붉은 톤이 가미되어 있는 갈색이야. 그러면 reddish brow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원래는 하얀 천이었을지 몰라도 오래되고 낡아서 뭔가 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 it's yellowish 하면서 yellowish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색깔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도 만나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내는데요. fool은 바보라는 뜻인데 거기에 ish가 만나서 바보 같은 이라는 뜻이 되고 child는 아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ish가 만나 아이 같은 이라는 뜻이 되고 또 이렇게 ish가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맨 아래에 있는 우리 몇 시에 만날까 하면 one-i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1시에 만나는데 딱 1시에 만나는 게 아니라 한 1시 정도 그 정도에 만나자. one-ish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봤는데 뒤에 ish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자르고 앞에 있는 단어를 봐보세요. 혹시 내가 아는 단어인가? 그러면 그런
것 같은 이런 뜻이 되겠구나 하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발견하면. Tray fork.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vision. 어떤 뜻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I carefully lay out the provisions. One thin black sleeping bag that reflects body heat, 랄랄라 하면서 가방 안에 있는 물품들을 열거를 하고 있죠. 이 가방을 열어보는 장면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서 provision이 나오고 가방을 열어보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가방 안에 있는 물품들과 관련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션이라는 뒤에 붙은 애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애인데 앞에 생긴 애가 꼭 provide처럼 생겼으니까 그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provide처럼 생겼으니까 공급하는 것, 공급품 이런 뜻인가?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provision이라는 단어는 공급된 물품, 공급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에 혹은 이해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 가지고 왔어요. 155페이지에 as to whether 라라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as to whether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as to는 무엇에 관하여, 관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고 whether는 if와 같은 뜻을 가진 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ull 문장은 as to whether I'll be viewed as a source of food, it's too soon to tell. 그러면서 이 숲속에서 뭔가 그 다른 짐승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짐승들에게 캣니스 자신이 이제 먹잇감으로 보일지 말지에 관해서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말을 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에. 네. Every foul name. foul은 뭔가 되게 나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foul name 하면 이제 나쁜 이름이 되는 거겠죠? 이 문맥에서는 I have to bite my lip not to scream every foul name I know at the fire starter. 계속 이 본문에서 한밤중에 막 불을 이 어두컴컴한데 갑자기 불을 켜는 트리비치를 정말 멍청하다고 막 생각을 했죠. Biggest idiot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 위에 숨어 있는데 그 근처에 누가 트리비치가 불을 때우니까 그거를 보고 다른 트리비치들이 와서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캣니스가 나무 위에 숨어 있는데 불 때문에 여기 왔다가 자기 근처에 있으니까 자기가 발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캣니스는 불안하면서 저런 멍청이가 다 있나 이렇게 씹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바이트 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너무 어이가 없고 멍청해 갖고 그 사람한테 모든 막 그런 파울 네임, 그러니까 뭐 멍청이, 바보 이런 그런 이름들 있죠. 이렇게 나쁘게 부르는 용어들, 네, 그런 것들을 막 파이어 스타러한테 막 다 이렇게 스크림 하지 않게 자기 입술을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 lie smoldering in my bag for the next couple of hours. 여기서 my bag은 my sleeping bag, 침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자기 침낭 안에서 누워서 smoldering을 하고 있었대요. 이 smolder라는 이 단어의 뜻은 꼭 장작이 타는 것 마냥, 숯이 타는 것 마냥 불꽃 화염이 없이 막 타는 것, 네,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귀엽죠? 꼭 화가 정말 많이 났어. 근데 화를 표출 안 하고 그거를 자기 안에 이렇게 끙끙하고 있으면 우리가 만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김이 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처럼.
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케니스가 화가 나는데 그것을 표출할 수 없죠. 표출하는 즉시 자기 장소가 발각이 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침낭 안에 누워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smolder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표현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문장이 있으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